저는 40대 여성으로 싱글맘입니다. 슬아에는 딸이 한 명 있어요. 남편은 딸이 돌이 되던 무렵 뇌종양 선고를 받았고 10년 가까이 오랜 시간 투병을 하다가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미안하다, 예지 엄마. 다음 생에 만나게 되면 정말 당신에게 잘해줄게. 그런 소리 마요. 당신 만나서 나 많이 행복했어요. 나한테 시집 와서 아픈 나 간호하랴 돈 벌어오랴 고생만 했는데 당신은 왜 싫은 소리 한 번을 안 해? 당신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니고 왜 싫은 소리를 해? 많이 고맙고 사랑해. 나 떠나면 어기적거릴 거 없이 바로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해.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인생의 남자는 당신밖에 없다고 했잖아. 제발 바보 같은 소리 말고 재혼해. 알아들어? 약속해줘. 나 좀 편안하게 눈 감게 해줘라. 해지 엄마, 응?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세상을 떠나기 전 남편의 마지막 말은 그것이었습니다. 어기적거리지 말고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해라.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말 그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죠. 거기다 남편 사후 불어닥친 현실의 무게는 제가 재혼을 할 여건도 못 되었어요. 남편의 일주기 제사를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이 되었고 뇌정암 2기입니다. 당장 수술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겠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암 선고를 받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성경아, 너희 참에 혜지 데리고 네 친정으로 가라.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태 너를 붙들고 데리고 산 게 내 실수라는 생각이 들어. 혜지 아빠 세상 떠난 지가 언젠데 진작에 내 집에서 내보냈어야 했다. 다른 상황도 아니고 지금 어머니 암 선고 받으신 마당에 제가 어떻게 친정으로 가요? 나야 병원 다니며 항암 치료하면 되고 정 안 되면 어디 요양원이라도 들어가면 된다. 어머니, 혜지 아빠가 아무리 명 달리했어도 어머님과 제가 가족인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어리석은 소리 그만해. 네 남편이 세상에 없는데 너랑 나도 이미 가족이라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럼 가족이 아니라고 치세요. 그냥 어머니랑 친한 사이라서 어머니 병간호 해드린다 셈치죠 뭐. 남편 죽은 지가 언젠데 시험이 병수발까지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너 보고 멍청하다고 욕한다. 제발 성경아, 네 살돌이 찾아 떠나거라. 그렇게 할게요 어머니. 일단 어머니 암 완치된 다음이에요. 그렇게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한 지 올해로 5년째입니다. 남편은 강산이 한번 변하는 기간 동안 병원에서 살다시피 한 사람이다 보니 가정 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게 사실이었죠. 이번 달 병원비 수납 안 해주시면 환자분 퇴원하셔야 합니다. 저 딱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올게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병원비 밀리시면 곤란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남편이 오랜 시간 투병을 하면서 쌓인 빚이 현재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었죠. 시어머니까지 5년 가까이 암투병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재수가, 나 혹시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니? 갑자기 200만 원은 왜? 너 또 병원비 밀려서 그래? 매번 미안하다. 힘들면 그냥 두고. 성경아, 나 솔직히 너에게 꾸어줄 돈은 이번에 없다. 너 알다시피 우리 첫째가 올해 고3이라 학원비가 어마무시 들어가거든. 미안해, 괜한 소리를 해서. 대신에 성경아, 나 얼마 전에 관둔 아르바이트 네가 해볼래? 단란주점 주방일 말이니? 밤새는 일이라 피곤하긴 한데 시급이 꽤 세다. 난 체질이 야행성이 못 되어서 낮에 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새로 구했어. 그 시간이면
시어머니나 우리 혜경이나 잠자는 시간이니까 내가 이래도 무리가 없겠다. 나 당장 거기 소개 좀 시켜줄래? 저는 친구의 소개로 단란주점의 주방에서 과일도 깎고 간단한 안주를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곳 사장님이 마음씨가 좋은 분이라 제 사정을 듣고는 월급의 일정 부분을 가불을 해주셔서 밀린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었죠. 현실적으로 급한 돈이 해결은 되어서 다행이었는데 낮에는 시어머니 간병에 밤에는 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일을 하다 보니 너무 힘들고 피곤한 게 사실이었죠. 어머니 저 나가서 맨손 체조 좀 하고 올게요. 성경아, 그럴 게 아니라 저기 보호자 침대에 누워서 잠깐 눈이라도 붙이렴. 좀 있으면 의사 선생님 회진 올 시간이라서요. 너한테 정말이지 면목이 없어 죽겠구나. 어머니 왜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하세요. 낮에는 시험이 병간호해 밤에는 잠도 못 자고 일을 하니 네 몸이 배견하니 이러다 애미 네가 먼저 죽을까봐 걱정이구나. 어머님도 참 아픈데 하나 없는 제가 왜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는데 뭔가 콧물 같은 게 흐르는 것 같아서 인중을 쓱 훔쳤습니다. 그런데요, 코에서 흘러나온 그것이 콧물이 아니라 시뻘건 코피더라고요. 성경아, 너 지금 코피 흐른다. 허겁지겁 티슈를 뽑아서 코를 막았습니다. 밤부터 새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몸이 혹사당한 건지 그런 식으로 예고 없이 코피를 쏟는 날들이 잦아지더라고요.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야. 제가 코피를 쏟을 때마다 너무나 속상해 하시는 시어머니셨죠. 그럴 때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난감하기 짝이 없는 저였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투병을 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집안 경제가 이렇게까지 쪼들리지는 않았어요. 딸아이가 학교에 간 시간 동안 저는 일을 하러 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암 선고를 받고 투병하기 직전까지 저는 전화상담원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딸아이와 근근히 먹고 살 만큼의 돈은 벌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누구 한 명이 옆에서 바짝 간호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간병비가 어마어마한 탓에 제가 시어머니 간병을 하게 된 거였고요. 성경아, 넌 대체 언제까지 네 시어머니 병간호할 작정이냐? 엄마도 참 병간호를 무슨 기간 정해놓고 하나요? 너 사는 모양새가 너무 대책이 없어 하는 소리 아니니? 엄마,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다 죽어가는 시어머니를 팽개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엄밀하게 말해서 어떻게 혜지 할머니가 네 시어머니니? 혜지 아범 하늘나라로 떠난 지가 언젠데? 그렇다고 혜지 아빠가 제 남편이었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혜지까지 있는 마당에 시어머니가 아니라 할 수도 없고요. 사람들이 왜 딸내미 사서 고생시키느냐고 나를 욕하더라. 경제적으로 걱정이나 없으면 모를까. 한 재산 떼어줄 게 있는 시댁도 아니고 그리 대책 없이 올인하다가 정작 너 살 길이 막막해지는 생각은 안 하니? 엄마, 지금 쪼들리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 젊고 건강하잖아요. 돈이야 앞으로 열심히 벌면 되죠. 넌 생각이 없는 거니 낙천적인 거니? 돈 벌기가 어디 쉬워? 네가 생각한 대로 돈이 척척 벌린다든? 엄마, 어머님도 평생 투병은 안 하세요. 암 투병이라는 게 끝이 보이는 병인데 지금 운신도 거의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신데 이제 와서 어머님 나몰라라 할 수는 없어요. 시집 가서 해지 돌 되자마자 친서방 병 걸려 자리 보존하더니 10년을 투병하며 널 거의 과부처럼 살게 만들어 놓고 이젠 남편 자리도 없는 시어미 병간호야? 엄마, 무슨 말을 그리 살벌하게 하세요. 속상하고 분통 터져서 그렇다. 너 사는 꼴 보면 엄마가 자다가도 숨이 갑갑해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제가 선택한 일이고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너희 시댁은 정말 어디 묘자리를 잘 쓴 거니? 너 같은 며느리를 두게 해? 제가 무슨 그리 대단한 며느리라고요. 결혼하자마자 아픈 남편 병수발 10년에 남편 떠나 시어머니 병수발 5년이면 조선시대였어도 너는 10년은 받을 감이야.
암튼 우리 엄마 사설 한번 좋으세요. 이 상황에 넌 웃음이 나오니? 정말 속이 없는 거야, 해픈 거야? 둘 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씩씩하고 긍정적이라고 칭찬해 주세요. 네? 그래, 아주 긍정적이고 씩씩한 열부 한 명 낳았구나. 아이고, 속 터져서 정말. 저희 친정엄마는 제가 고생하며 사는 것을 보며 늘 속상해하셨습니다. 독한말로 시댁을 욕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지만 딸 가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친정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 바도 아니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괜찮다, 걱정할 필요 없다, 속 없는 것처럼 말하며 웃는 것 말고는 큰 도리도 없었죠. 사실요, 제 성정이 유달리 긍정적이고 밝은 편이긴 합니다. 제 가치관이 닥치지 않은 일에 관해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자,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이 두 가지 말을 되뇌이면 신기하게 마음이 괜찮아지곤 합니다. 성경아, 너는 어떻게 내 기저귀를 갈아주면서도 그리 콧노래를 부르니? 어머니, 기저귀 갈아드리면서 콧노래 못 부를 이유 있나요? 간호사들도 기저귀 갈 때는 저들도 모르게 얼굴 언뜻 찡그리는 게 보이는데 너는 어찌 세상 싫은 일이 없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 기저귀 갈아드리는 건데 뭐 얼굴 찡그릴 일이 있어요? 혜지 아빠 키우시면서 수백 번 수천 번도 하셨을 일인걸요. 고맙다 성경아. 내가 남편복 자식복 그 둘 다 그저 그랬는데 며느리복 하나는 아주 타고났구나. 칭찬 중에도 특급 칭찬인데요 어머니. 네 웃음소리 들으면 통증 느껴지던 게 싹 사라진다. 통증약보다 성경이 네 웃음소리가 더 효과가 좋은 통증약이다. 저는 싫은 내색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간호해드렸고 이런 저를 무척 고마워하는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런데요, 연세가 있으신 데다 항암 치료가 거듭되며 몰라보게 체력이 약해지는 시어머니이셨어요. 남편이 죽고 아픈 시어머니 병수발을 한 지 5년째가 되어가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는 집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편안하게 쉬게 해드리라는 말을 들었고 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죠. 혜지애미야, 자니? 저는 잠결에 시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눈을 개슴츠레 떴답니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 물이라도 한 잔 떠다 드릴까요? 목말라서 그러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 내일 모레 말이다. 어디 좀 다녀오려무나. 어디를요? 아주 괜찮은 남자를 한 명 아는데 너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그래. 어머니, 지금 저보고 재혼자리 맞선 보라는 거세요? 그래. 나 죽기 전에 너 다시 시집 가는 것만 보면 내가 여한이 없겠어서. 아니 어머니, 아무리 제가 딸 같은 며느리여도 그렇지 며느리 재혼자리 소개해주시는 시어머니가 어딨어요. 어디 있긴. 바로 여기 있지 않니? 어머니, 저 생각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요. 나중에라도 혹시 뭐 황천길 가서 혜지 아범 만나면 나한테 싫은 소리 할까봐 그게 겁나니? 저는 시어머니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 철수도 나 못지않게 바랄 거다. 네가 좋은 남자 만나 재혼하는 거.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좋은 남자니 소개하는 거야. 한번 만나봐.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나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다. 그래도 안 되겠어? 기력도 딸리는 시어머니께서 문득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였어요. 2번 나가라는 말도 안 하마. 제발 한 번만 나가서 그 남자를 만나보렴. 그럼 저 나가서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들어와도 되죠? 그렇게 하렴. 대신에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들어와라. 알았지? 시한부 암선고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의 시어머니셨습니다. 거의 마지막 유언으로 내 재혼을 바라는 시모의 부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거절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님 뜻이 정 그러시면 저 맞선 자리 한번 나가보죠 뭐. 그래, 정말 생각 잘했다 혜지야 어머마. 저는 시어머니 마음이나 편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큰 기대 없이 믿져야 본전이다는 마음으로 맞선 장소에 나갔더랍니다. 그런데요, 약속한 장소에 나가 저는 뒤로 넘어갈 정도로 기함을 하고 말았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정도로 놀랐냐고요? 세상에요, 맞선 장소에 갔더니 그 호텔 커피숍에 죽은 내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뭘 잘못 보나 싶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요즘 밤낮으로 간병의 아르바이트에 치여 살아 수면이 부족한 관계로 헛것을 보나 그런 생각을 했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경수라고 합니다. 남자가 인사를 하며 이름을 밝히는데 만나기로 한 맞선남이 맞더군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저보고 솔직히 많이 놀라셨죠? 네. 그런데 제가 놀란 걸 어떻게 아시죠? 일단은 표정을 보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제가 아마 성경 씨의 돌아가신 남편분을 빼닮지 않았나요? 저는 머릿속에서 쿵 소리가 나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남자가 저와 예사 사연을 가진 남자가 아니란 직감이 들더군요. 저희 남편을 아세요? 뭘 아시길래 그런 말을 하시죠? 저보고 놀랄 거란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까지 놀라실 줄은.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6년 전에 사별한 남편과 붕어빵처럼 똑같이 생긴 남자를 봤는데 그쪽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뭔가 사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나오지 않으려고 하다가 시어머니께서 하도 나가라 성화하셔서 나온 자리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저희 시어머니와 어떤 관계세요? 사실대로 말씀드리죠. 대신 너무 놀라지 않겠다는 약속부터 해주세요. 남자의 선전포고하는 듯한 그 말이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그쪽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놀라지 않겠습니다. 저는요, 사실 성경씨 시어머님의 큰아들 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약속과 달리 마시던 커피를 뿜을 정도로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하긴 이런 얘기를 듣고 놀라지 않는다는 것도 무리수죠. 저희 시어머니 큰 아들이라니요? 저희 시어머니 아들은 저희 남편 한 명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성경씨 시아버지와는 재혼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금시초문인데요. 어머님이 살아오신 시대만 해도 이혼이라는 게 불명예고 꽁꽁 감춰야 하는 걸로만 알던 시대니까요. 그럼 그쪽이 저희 시어머니가 초혼에서 얻은 아들이란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저희 본가가 좀 유난스럽고 정상적이지 않은 집안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께서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듯 이혼당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제가 한 5살 되었을 무렵이었던가요. 한겨울에 어머니가 외투도 입지 않은 상태로 눈밭에 버려지듯 내쫓김 당하던 날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니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이혼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어린 마음에도 어머니가 하도 혹사당하던 기억이 생생해 나서 어머니가 어린 저를 놔두고 이혼했어도 저는 한 번도 어머니를 원망해 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저희 시어머니와 계속 연락을 하면서 사셨던 거예요? 아니요, 그러진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친할머니 살아생전에 저는 엄마의 이름 석자도 입에 올리지 못하고 철저하게 절연당해 살아왔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다행히 아버지와 친할머니 두 분 모두 돌아가셨어요. 참 이런 얘기를 다행이라 표현하는 게 아이러니하지만 제 솔직한 심경은 두 분이 이제라도 돌아가셔서 참 다행이란 생각이에요. 대체 어떤 분들이셨길래 그런 표현까지 쓰세요? 되도 않는 이유로 저희 시어머니를 구박하고 집에서 쫓겨내고 그들의 오만한 가학성으로 전 어머니 사랑이라곤 모르고 자랐으니까요. 이혼당하고 나서 어머니가 겪어야 했던 모진 세월은 물론이고요. 저희 시어머니께 그런 과거가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친할머니에 이어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제 어찌 보면 자유의 몸이 됐고 그래서 어머니께 바로 연락을 드렸던 겁니다. 어머니와 상봉한 지 그럼 얼마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어머니를 만나 뵈자마자 시한부 투병 중이신 걸 알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굵은 눈물 방울을 뚝뚝 흘리는 남자였습니다.
어머니께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생 철수가 죽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저희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병수발을 해주셨다면서요. 그거야 당연하죠. 어머니 곁에 누구 하나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다시 한번 성경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 동생 철수도 10년 넘게 투병을 했다는데 그 긴 시간을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간호해줬다는 얘기 들었어요. 남편이 아픈데 그럼 간호를 안 하고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책임 전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게다가 1, 2년도 아니고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철수가 병석에 누웠다는데 너무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모로요.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 받으세요. 갑자기 무슨 돈인가요? 저희 어머니 병원비에 철수 투병하며 생긴 병원비까지 빚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이 돈으로 빚부터 해결하세요. 남자가 건넨 봉투 안에는 아파트 전세를 얻을 정도의 거금이 들어있더랍니다. 저희 집에 빚이 많지만 이 정도는 아니에요. 너무 과한 금액을 주신 것 같은데 금액을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금액을 착각한 건 없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희 이부 남동생과 저희 친어머니를 극진하게 보살펴준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저는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만 알았지 여태 얼굴을 보지도 못했고 아들 노릇 한 번 못했어요. 이부 동생인 철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제발 무거웠던 제 마음의 빚을 돈으로라도 갚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대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커피숍 바닥에 앉아 무릎을 꿇는 남자였습니다. 지금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경수 씨? 제가 해야 할 역할을 지난 시간 힘겹게 해내오신 성경 씨에게 드리는 사주입니다. 알았으니까 제발 빨리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지금 난리 난 거 모르시겠어요? 하하, 당황하시는 거 보니까 갑자기 웃음이 나옵니다. 제가 땀까지 흘리며 당황하는 것을 보더니 대뜸 웃음을 터뜨리는 남자였습니다. 제가 당황하는 게 웃기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께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착한 분 같아서요. 그런 말을 하면서 제 얼굴을 뚫어지게 보는 남자 경수 씨였습니다. 경수 씨는 그럼 오늘 이 자리를 어떤 자리로 듣고 나오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맞선 자리라고 해서 나오긴 했지만 나와보니 막상 그런 자리는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아니요. 저도 일단은 맞선 자리로 생각하고 나온 거 맞습니다. 뭐라고요? 그 일과 관련해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요. 저는 일단 장가는 한번 다녀온 몸입니다. 슬아의 아이는 없고요. 전 와이프와는 결혼 반년 만에 갈라서는 바람에요. 결혼해서 반년도 안 돼서 이혼했다고요? 네. 성경 씨 같은 일편단심 스타일의 분이 듣기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혼이죠. 아니요,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집안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준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정략 결혼이요? 네. 결혼할 와이프감 얼굴을 결혼식 한 달 전에 처음 봤으니 말 다 했죠. 아무리 정략 결혼이라지만 그건 좀 너무한데요. 제가 유학 생활을 길게 했고 어른들 권유로 맞선 본다고 귀국하는 걸 몹시 귀찮아했거든요. 어차피 어른들 입김에 결혼해야 하는 거라면 어느 여자든 마찬가지다.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결혼했어요. 아니, 무슨 결혼이 장난인가요? 아무리 정략 결혼이라지만 그건 좀 심한데요. 저는 유년기 사춘기 시절 아주 삐뚤린 감정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에는 추운 겨울날 눈밭에 내팽겨쳐진 어머니의 처연한 모습이 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남자, 경수 씨의 말을 듣는데 참 마음이 아픈 게 사실이더군요. 그런 상처가 있었다면 본가의 어른들에게 좋은 감정을 지닐 수가 없었을 게 뻔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난 왜 그때 팽개쳐지는 엄마를 도와드리지 못했나? 엉엉 울면서 대들지라도 못했나? 그런 죄책감이 평생 저를 짓눌렀습니다. 5살짜리 어린애가 뭘 어떻게 돕겠어요. 지금은 그런 자각이 가능하지만 어려서는 그것도 아니었죠. 밤마다 어머니가 그리워서 울면서 잠들었는데
집안 어른들이 하도 무서워서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형편이었죠. 경수 씨에게 듣게 된 과거의 이야기는 참으로 가슴 아프고 억장 무너지는 것이더군요. 경수, 너 어디 가서 네 엄마 얘기 절대 하면 안 된다. 알아들어? 왜요, 할머니? 왜라니? 집에서 소방 맞은 옆에 얘기를 다른 데 가서 하면 우리 집 체면이나 깎이지. 그걸 말이라고 해? 엄마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네가 네 애미에 관해 뭘 안다고 그러냐? 할머니, 저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엄마 다시 데리고 오면 안 돼요? 네? 사내 자식이 물러터져서는 너는 평생 앞으로 엄마 얼굴 볼 수 없어. 집에서 쫓겨나자마자 다른 집에 냉큼 시집가 버린 엄마가 뭐가 좋다고 매일 울고불고 엄마를 찾아. 경수, 너 또 엄마 찾아서 우는 거야? 네 엄마는 스스로 집 나간 여자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고 몇 번 말해. 경수, 너 종아리 걷어라. 너 엄마 얘기 꺼내는 거 집에서 금지라고 아버지가 몇 번을 말해. 어린 시절에 남자는 어쩌다 엄마 얘기를 꺼내기만 해도 호두에게 야단을 맞으며 종아리를 맞는 바람에 어느 날부터인가는 아예 엄마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상당히 충격을 먹은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니, 오늘 만난 남자 어머님 아들이라면서요? 그래, 경수 만나보니 어떻든. 어머니, 만날 남자가 어머님 큰아들이라는 말씀을 왜 안 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너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했더라면 네가 그 자리에 나갔을까?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속일 게 따로 있죠. 어떻게 그런 자리에 저를 나가라고 하세요? 오늘 네가 경수를 만나서 놀란 건 이해한다면 나가지 못할 자리는 아니었다. 경수 씨라는 남자와 명달리한 혜지 아빠는 이부 형제 사이잖아요, 어머님. 그렇다 한들 이제 와서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겠니?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그 부분이 네 마음에 걸릴 거라는 거 나 다 짐작하고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혜지 아범은 이 세상에 없고 죽는 순간까지 누구보다 너의 재혼을 원하던 게 혜지 아범이야. 그렇다고 한들 그 재혼 상대자가 경수 씨였을까요? 종이 한 장 차이가 엄청난 차이인 일들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다.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그러하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혜지 아범이 살아있었더라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혜지 아범은 세상에 없어. 어머님, 그래도 게다가 혜지 아범과 경수는 살아생전 서로 한 번도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이다. 두 사람이 어머님 아들이라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경수나 혜지 아범이나 둘 다 내 아들이다. 옛날에는 형이 죽으면 혼자인 동생이 형수를 초로 삼는 경우도 제법 많았다더라. 어머님, 그 남자요. 경수 씨라는 사람은 제가 누군지 알고도 맞선 상대로 만나려고 나온 건가요? 경수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 집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자마자 경수는 날 보러 달려왔었다. 그리고 그날 넌 모르지만 경수는 너를 봤어.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요? 병원에서 나를 간호하다가 잠깐 집에 가는 너를 봤다. 그리고 그러더구나. 요즘 세상에도 저런 천사 같은 여자가 있냐고 말이다. 경수 씨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건가요? 그래. 그러면서 자기는 재혼 생각 같은 거 일절 없었는데 네 얘기를 들으니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면서. 성경이 너 같은 여자라면 재혼해볼 마음도 있다더구나. 그런 말씀 듣고서 저를 소개하신 거예요? 경수 마음도 그랬지만 실은 내 마음도 한 마음이었다. 왜요, 어머니? 내 전 시댁이 이런 말 우습지만 돈 하나는 아쉽지 않게 많은 집안이었어. 대대손손 한약방을 했는데 경수 아버지 대에 와서는 한약 공장까지 하면서 준재벌 소리를 듣는 집안이란다. 재력 때문에 저를 시집 보내고 싶단 거세요? 그런 면도 무시 못하겠다. 성경이 너 우리 철수 하나 보고 시집 와서 여태 고생 말고 한 게 뭐가 있니? 철수 살아생전엔 신혼시절 지나자마자 10년을 병수발에 돈벌이 한다고 고생. 남편 잃고서는 시어미 암투병 한다고 또 그 고생.
어떤 식으로든 나는 너에게 보상을 좀 해주고 싶구나, 성경아. 그런 말을 하시면서 펑펑 눈물을 흘리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날 몇십 년 만에 나를 처음 보러 병원에 왔던 경수가 널 보자마자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예사 인연이 아니다. 어머니,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아니야. 사람 직감이라는 거, 인연이라는 거는 정말 무시 못하는 일이야. 글쎄요. 어머님 마음은 잘 알겠으니 일단 오늘은 좀 쉬세요. 성경아, 난 너처럼 착하고 좋은 아이가 영원히 내 며느리였으면 좋겠어. 시어머님의 그 말에 저는 화들짝 놀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네가 얼마나 좋은 여잔지 같은 여자로서 알기에 네 재혼 상대 역시 내 아들이었으면 하는 거란다. 어머니, 게다가 경수는 재력도 상당해서 널 고생시킬 일도 없는 아이다. 남은 인생 경수와 재혼해서 네가 한 번이라도 호강하며 살았으면 좋겠구나, 성경아. 그런 말씀을 하시며 제 손을 꼭 잡는 시어머니셨습니다. 그즘 시어머니께서 부쩍 기력이 없으셨기에 저는 더 반기를 들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재혼이라는 게 말이 쉽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의 첫 만남 이후 경수 씨는 거의 매일같이 시어머니를 보러 저희 집에 방문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오늘 내일 하는 시어머니를 뵈러 온다는데 오지 말라고 말할 구실이 없는 것도 사실이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돌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뭐 제가 늘 하던 일인걸요. 이거 성경 씨가 좋아하신다고 해서 사왔어요. 제가 이 과자를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알 루트가 하나쯤 뭐겠습니까?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마카롱 과자 따위를 집에 올 때마다 사오는 경수 씨였습니다. 아픈 어머니 뵈러 오면서 간병하는 사람 간식거리를 매일 사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요. 성경 씨가 뭘 모르시는군요. 원래 병문안 갈 때는요. 간병하는 사람 기호에 맞춰서 간식거리 사가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죠? 환자들은 보통 금식하거나 아무것도 못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간병하는 보호자들은 되려 몸이 멀쩡한데도 아픈 환자 돌보느라 뭘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경수 씨는 거의 매일같이 방문하면서 시어머니 말벗도 하고 과거 앨범들을 가지고 와서 지난 시간 유년기와 사춘기 시절의 사진들을 시어머니께 보여주더군요. 어머니, 이건 제 유치원 졸업사진이고요. 이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사진이에요. 경수 네가 고등학교부터는 외국서 다녔지 아마? 그걸 알고 계셨어요? 너와 왕래하면서 못 지냈지만 다리 걸러 네 소식 들을 수 있으면 불어 찾아가 묻곤 했단다. 본가 쪽 어른들이 어머니를 차단하셨는데요. 너희 집에 오래 일하던 가정부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다. 그분이 엄마랑 가까웠는데 너희 본가서 일을 그만두면서도 그 집 가정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네 소식을 전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줬어. 아, 그러셨군요. 이 유치원 사진을 찍을 때는 엄마도 이 자리에 있었단다. 엄마가 제 유치원 졸업식에 오셨다고요? 너는 몰랐겠지만 난 사실 그때 경수 너를 몰래 보러 갔었어. 경수 씨와 시어머니는 사진들을 보며 과거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때로 서로가 눈시울을 붉히는 때도 많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어머니의 시간들이 알차게 의미 있게 채워진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경수 씨가 돌아가고 난 밤이면 제가 시어머니의 팔과 다리를 주물러 드리곤 했습니다. 성경아, 오늘은 그만하고 들어가서 자거라.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은 아르바이트도 쉬고 있어서 저 체력이 짱짱한걸요? 사실 경수 씨가 건네준 돈이 거금이어서 저는 시어머니 병수발을 하는 동안 따로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생겼던 겁니다. 경수가 아들 노릇을 해줘서 너무 고맙구나. 난 그 아이에게 어미 노릇도 하나 못 해주었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어머님께서 하기 싫어 안 하신 노릇이 아닌걸요. 요즘 경수를 매일 보니 어떠니? 네? 네 남편감으로 어때 보이냐 하는 말이다. 어머님도 참 별 말씀을 다 하세요. 그분은 어머니 뵈러 오는 거지 저 보러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운하니? 예? 자꾸 이상한 말씀 마세요. 제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잘 아시면서요. 경수도 좋은 남자고 너도 좋은 여자인데 서로 여지를 두고 생각해 보렴. 나도 뭔가를 억지로 강요할 생각은 없어. 네, 어머니. 그런데 무엇보다 경수 씨가 우리 집에 매일 오니까 좋은 점이 두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시어머니 얼굴에 화색이 돌며 바로 되묻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그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는 순간 뭔가를 억지로 강요할 생각이 없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거짓말이란 걸 알 수 있더랍니다.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매번 사들고 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님의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게 채워진다는 거요. 살아생전 경수 저 녀석을 볼 수 있을까 했는데 내가 생각지 못했던 호사를 누리는 게 사실이다. 큰아들 상봉하고 나니까 그리 좋으세요? 그럼 좋다마다. 자식은 어릴 때건 커서건 언제 어디서든 보고 싶은 존재 아니더냐. 난 경수 저 녀석을 5살 배기일 때 생이별을 해서 평생 보질 못했잖니. 시집살이가 모질었다는 말은 경수 씨에게 들었어요. 보통 모질었던 게 아니란다. 5살짜리 어린 아들을 두고 나올 정도의 시집살이라면 자세하게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알 법하더랍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께서는 자의에 의해서 이혼한 것도 아니었죠. 시어머니께 듣게 된 과거 시어머니의 결혼 생활은 참으로 기구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이더라고요. 넌 어찌 된 게 햄이란 게 아들밥 하나를 제대로 못 먹여? 경수가 요즘 감기 기운이 있어서 입맛이 없나 봐요. 어린 아들은 아파서 쫄쫄 굶고 있는데 넌 밥이 그리 다니? 경수 씨가 어렸을 적에 입이 짧고 뭘 먹이기가 까다로운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늘 밥 먹이는 게 전쟁이었는데 손주가 밥을 많이 안 먹는 날은 며느리가 식사하는 것까지 탐탁치 않게 시어머니의 시어머니셨다고요. 속옷 다림질은 가정부 시키지 말고 경수 어멈 네가 직접 해라. 그래, 집안 식구들 속옷 다림질까지 돈 주고 쓰는 남에게 맡기는 거 남사스럽다. 속옷 빨래랑 다림질은 앞으로 네가 전담해. 알아들었니? 어디 집안 식구들끼리 외출을 해도 난 그들이 타는 자동차에 합석을 못했다. 아니 왜요? 수준 떨어지는 며느리라고 감히 식구들 타는 자동차에 탈 생각 말라 뭐 그런 거였지. 그럴 거면 애초에 왜 며느리로 들인 건데요? 듣는 제가 다 화가 나네요. 결혼할 때만 해도 전 남편, 그러니까 경수 친아버지가 나에게 눈이 멀어 있었다. 하늘의 별이고 달이고 다 따줄 것처럼 하던 남자였는데 결혼하고 반년도 되지 않아서 변하더구나 사람이. 결혼 반대 무릅쓰고 결혼해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더구나.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난 그 사람과 경수를 혼전 임신해서 결혼했어. 예정이 없던 임신이셨어요? 그 나이에 예정에 있던 임신일 수는 없었지. 사귀고 얼마 되지도 않아 생긴 아이라 당황스러웠고 경순의 본가가 워낙 체력이 남다르고 대를 이어 한약방을 하며 공장까지 지은 집안이라 우리 친정을 많이 무시했어. 애초부터 반대하는 결혼을 한 시어머니라서 결혼 생활이 녹록치 않았다고 합니다. 시집살이가 모질어도 어린 아들 경수 씨가 있어서 참았는데 경수 씨 친아버지가 대놓고 외도를 저지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 외도 상대가 나름 산다 하는 재력가 집안 외동딸이라고 경수 씨의 친할머니는 나서서 아들의 외도를 부추겼다고요. 하루는요, 새 며느리감이라면서 대놓고 집안에 데리고 와서 시어머니 면전에 소개를 시켰더랍니다. 얘가 우리 집안 새 며느리 될 애다. 너 인사 안 하고 뭐해? 지금 이 상간녀에게 인사를 하란 말씀이세요? 어디 귀한 집 딸내미에게 상간녀라는 말을 써? 당신같이 천박한 여자랑 정말 더는 못 살겠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래, 너 말 한번 잘했다. 안 그래도 오늘 내일 나가라 할 참이었는데 더 미룰 것도 없구나. 당장 나가라 이 집에서. 그렇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집 밖으로 내팽개쳐진 시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전남편은 그 여자와 결국 결혼까지 했는데 그 재혼한 여자는 어찌된 일인지 시집 와서 3년도 안 되어 병을 얻어 명을 달리했다더군요.
그렇게 쫓겨나듯 이혼당하고 난 경수와 강제적으로 절연까지 당해 이날 이때껏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살아왔단다. 요즘 매일같이 경수 씨 보니 좋으세요? 좋다 마다. 솔직히 말하면 난 이제 세상을 하직해도 아무 여한이 없단다. 그렇게 보고 싶던 큰아들 얼굴을 매일 보고 있으니 말이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시어머니셨습니다. 경수 씨와 상봉을 하고 나서 시어머니께서는 한 계절 정도를 더 투병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임종을 하던 날 시어머니 곁에서 경수 씨와 저의 딸이 그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경수야, 평생을 엄마 노릇 못해서 미안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 제가 못난 아들이에요. 그런 말 말어. 너희 집안 분위기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넌 네 자리에서 최고로 현명하게 처신 잘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일랑 가지지 말어라. 어머니. 성경아, 그간 내 병수발 하느라 고생 너무 많았다.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말년에 투병하며 호강했어. 호강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그리고 잊지 않았지? 전 순간 시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더군요. 철수가 세상 뜨기 전에 너에게 한 말 말이야. 어기적거리지 말고 어서 빨리 재혼하라던 말. 그 말 명심하렴. 나나 철수나 우리 두 사람이 바라는 건 성경이 너의 행복 그것뿐이란다. 그런 말씀을 하시며 저의 손을 갑자기 경수 씨의 손 위에 포개는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살아서의 마지막 대화가 그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딸 경수 씨 세 사람은 슬픔과 황망함 속에 시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유수와 같은 것이 시간이라고 하던가요? 다음 주면 벌써 시어머님의 2주기 제삿날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저와 경수 씨의 조촐한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그동안 경수 씨는 저에게 여러 번 청혼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사람과 저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들이 저를 갈등하게 만든 게 사실이었죠. 제 마음이 재혼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된 건 경수 씨의 헌신적인 노력과 진심 덕분이었어요. 무엇보다 저희 딸 혜지에게 누구보다 자상한 아빠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혜지야, 학원 끝나면 바로 전화하렴. 오늘 내가 데리러 갈게. 매번 저 픽업하러 오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네가 수험생이라서 시간도 별로 없고 학원 이동하는 시간 외엔 나와 데이트할 시간도 별로 없잖니. 저 아저씨 안 계실 땐 버스 타고 걸어서도 잘 다녔어요. 혜지 너나 엄마나 둘 다 밤길 혼자 걷는 건 절대 안 된다. 왜요? 요즘 흉흉한 범죄가 하도 많아서요? 그것도 그렇지만 모녀가 너무 미인이라서 밤길 혼자 걷게 두는 건 너무 위험해. 참 무슨 그런 농담을 하세요. 아저씨가 그런 농담하는 거 봤니? 내 눈에는 혜지 너와 혜지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들이란다. 한창 예민한 시기인 딸아이에게도 스스럼없이 다가가 친구 같은 아저씨가 되는데 성공한 경수 씨였습니다. 어머니의 2주기를 앞두고 사실 저와 그 사람은 얼마 전에 시어머님의 납골당회를 다녀왔더랍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잘 지내셨죠? 어머니 좋아하시던 강냉이 좀 사와봤어요. 저는 살아생전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던 강냉이 과자를 납골당 박스 안에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좀 설득해주세요. 이제 그만 저와 결혼 승낙해달라고요. 납골당 앞에서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대답 안 할 거예요, 성경씨? 어머니가 이제 그만 허락하라 성하신데. 저는 웃으며 예라고 대답했더랍니다. 그 사람과의 결혼 생활은 문제가 없이 평탄하고 행복합니다. 경수씨 집안이 준재벌 소리를 듣던 집안이라 저와 딸아이는 돈 걱정 없이 난생 처음 경제적인 풍요까지 누리며 살고 있어요. 저희 딸 혜지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해주는 경수씨가 고마울 따름이죠. 얼마 전 꿈속에 혜지 아빠가 나타나 저를 물끄러미 보는 겁니다. 혜지 아빠, 정말 괜찮아요? 나는 요즘 행복한데 당신 정말 괜찮아? 저는 꿈속에서도 평소 마음속에 짐으로 자리 잡았던 그 질문을 던졌더랍니다. 그럼 괜찮아. 내가 그러라고 한 거야.
그런 말을 하면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꿈에서 깨고도 전 한참을 잠들지 못했어요. 꿈이라기엔 너무나 생생했기에 저는 그날 밤을 거의 새우다시피 하고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더랍니다. 어젯밤에 보니까 통 잠을 못 자던데 얼굴이 까칠하네. 꿈을 하나 꿨는데 깨고 나서 통 잠들지 못했어요. 무슨 꿈을 꿨길래 그래요? 꿈에요. 혜지 아빠가 나왔어요. 철수가? 당신 꿈에? 네. 아무 말 안 하고 물끄러미 저를 보길래 결국 내가 물어봤더랍니다. 뭘 물어봤어요, 철수에게? 나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괜찮냐고요. 꿈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왈칵 눈물이 나올 것만 같더군요. 남편의 눈가 역시 붉게 물든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철수가 뭐라던가요? 괜찮대요. 그리고 덧붙이더군요. 무슨 말을 덧붙였는데? 자기가 그러라고 한 거래요. 저는 결국 눈물을 펑펑 쏟고야 말았습니다. 그런 저를 와라 끌어안아주는 남편이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대놓고 말을 꺼낸 적은 없었지만 언제나 마음 한켠에 딸아이 아빠의 존재가 자리하고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허락과 권유로 애초에 시작된 관계였음에도 그랬어요. 이제는 어떤 가치 판단이 무의미하기는 합니다. 저나 남편이나 서로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만약 철수가 꿈에서 고개를 가로저었다면 당신은 날 떠났을까? 당신은요? 난 그 어떤 경우에도 이제 당신을 못 떠나요. 나도 그래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여줬다니 그래도 너무 다행이야. 나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꿈이란 건 꿈일 뿐 저 먼 곳에 있는 딸아이 아빠의 진심을 알 도리는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도 꿈속에서나마 그 사람이 자신의 진심을 알려준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때로 누군가에게 아주 희미하고 신랄 같은 믿음 하나가 큰 삶을 버티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거니까요. 혜지 아빠, 당신 있는 곳은 어떤가요? 난 당신 유언처럼 재혼을 하고 새 가정을 꾸렸어요. 나와 혜지, 경수 씨는 더 없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의 행복이 당신의 행복이기도 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세 식구 사는 모습을 당신이 웃으면서 보고 있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가 당신이 있는 곳에 가 닿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간절한 만큼 이루어지는 것이 진실이라면 저는 죽는 날까지 매일매일 기도할 겁니다. 우리 세 사람의 행복이 하늘에 있는 그 사람의 행복에 거슬리지 않는 일이길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